그것이 궁금하기. 의뢰를 받았습니다. 한 브랜드에서 보조 배터리가 폭발했는데 자세히 알아봐달라는 그런 의뢰였습니다. 아니, 그걸 왜 저한테 알아보라고? 알았습니다. 리뷰가 4만 개면 한두 개쯤 터지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뻥입니다. 뻥은 아닌데 그렇게 쉽게 터지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폭발하기만을 기다리던 보조 배터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것 역시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죠.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뜯어보며 알아봤던 부분들이 실제로 제품 안전에 얼마나 크게 연관이 있을지. 그래서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그동안 꾸준하게 리뷰 요청을 받았던 브랜드 리큐엠 보조 배터리. 정가 6만원이지만 할인된 가격 28,500원에 구입했는데요. 리큐엠은 국내 브랜드로 보조 배터리와 충전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지만 최근 보조 배터리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고객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보조 배터리 안전 백서를 배포하면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보상 판매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해당 사고에 대해 알아보다가 중국에서 더 대단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보조 배터리 리콜 대란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중 흥미로워 보이는 리콜 제품이 있어 어렵게 공수한 뒤 어떤 이유로 리콜하게 된 건지 간단하게 확인해봤습니다. 사고 발생 19건으로 단종된 지 3년 지난 제품 115만 대를 모두 리콜하는 패기가 너무나도 인상적인 부분이었는데요. 높은 출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부 회로 온도가 60도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분해해보면 떨어지기 쉬운 부품은 실리콘으로 고정되어 있지만 낮은 출력 때문인지 추가적인 열관리 대책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느낌. 사용된 배터리는 LG 배터리로 이렇게 만든 제품이 3년 이상 사용했을 때 6만 대 중 하나가 터졌다는 거니까 해당 리콜 제품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의 안전이 보완되어야 할지 고민해보면 대한민국 보조 배터리 브랜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게는 185g, 용량치고 가벼운 무게로 휴대하기 괜찮은 제품인 것 같다는 느낌. 사용 가능한 포트는 A타입 하나와 C타입 2개이지만 하나는 입력만 가능한 포트로 한 개 포트씩만 사용 가능하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력만 가능한 포트를 이용해서 친구폰 배터리 충전해주는 척 몰래 빨아오는 기능은 꽤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묻지마 저가형 케이블과 충전기는 화재의 원인이기 때문에 안전한 보조 배터리 사용을 위해 꼭 안전한 리큐엠 정품 케이블을 사용해달라고 하는데요. 저가형 케이블이 아닌 내구성과 안정성을 강화한 전용 케이블을 증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충전 속도는 최대 20W, 입력만 가능한 포트는 10W로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모습인데요. 반전 상태에서 충전했을 때 충전이 완료되는 시간은 2시간 46분으로 용량 대비 준수하지만 70도가 넘어가는 내부 온도는 별로 준수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 리콜 제품보다 조금 더 높은 온도는 마음 아프지만 반드시 입력 전용 포트로만 충전하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음은 단락 테스트. 보조 배터리 사고가 케이블 때문인지 궁금하기 때문에 이번 리뷰를 위해 새롭게 개발한 궁금하기 특제 단락 테스터로 확인해봤습니다. 조금 무섭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더 강구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부 단락으로 인한 보호대책이 강구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로 인한 화재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5W 조속으로 방전했을 때 표기 스펙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 사용 가능한 용량은 같은 제품군에서 가장 높은 용량을 보여주었는데요. 19W 출력으로 방전했을 때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차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건 아무래도 고온으로 인한 출력 제어인 것 같다는 느낌. 차단되었다고 하더라도 90도가 넘어가는 내부 온도가 괜찮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폭발 사고가 있었던 리큐엠 보조 배터리는 표기 스펙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용량은 대단했고 충분한 안전대책이 강구되어 있지만 배터리치고 높은 수준의 내부 온도가 좀 많이 아쉽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아쉽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과연 사고의 원인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번 두드려 봐야겠더라고요.
사망했습니다. 분해는 원인 분석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건지, 그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지 확인해보면 대한민국 보조배터리 브랜드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꼼꼼 감겨있는 절연 테이프는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합리적인 안전대책이라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제품을 분해한 뒤 먼저 배터리부터 보면 중국 광저우에 있는 투어위안 뉴 에너지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배터리로 5000mAh 두 개가 연결되어 있었는데요. 중국 보조배터리 리콜대란이 배터리 내부 원재료를 무단으로 교체하며 사고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열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전된 상태에서 분해하게 되면 내부 에너지가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전이 필수입니다. 충분히 방전되고 나면 소금물에 담가준 뒤 완전히 방전해야 한다고 유튜브 보고 배웠습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하루 이틀 방전해준 뒤 만들어진 폐수는 잘 모아두고 나중에 처리해야 합니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배터리로 유명한 제조사 2개 제품을 미리 방전해뒀습니다. 완전 방전까진 아니고 살짝 남아있기는 한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기 안 괜찮은데요? 완전히 방전되지 않아서 그런가? 스파크가 발생하긴 하더라고요. 뭐 상관은 없겠죠? 상관 많으니까 가위 때...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싶은 제 마음 알아주시겠죠? 그럼 구독도 해주시겠죠? 가위 당장 떼라고 이 미친놈아! 잘 방전했으니까 폭발할 일은 없을 겁니다. 탄통은 배터리 화재를 막는 데 효과적이고 배터리는 음극에서만 불이 붙는다는 소중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손가락 2개가 타버리고 말았지만 배터리 내부가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전도성이 있는 철제 가위는 위험하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세라믹 소재로 만들어진 이유식 가위를 구매했고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서로 닿지 않도록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거의 방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방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막 없이 직접 닿게 될 경우 빠르게 반응하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을 단락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가 뚫리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신기하죠? 분리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바로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리막을 사용했는지가 배터리 안전의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리튬 배터리와 리콜대란의 주범이지만 품질이 좋다고 알려진 앰프리오스 배터리는 분리막이 음극 흑연층과 잘 밀착되어 있는 데 비해 리퀴엠에 사용된 투어위안 배터리는 분리막이 부착되어 있다기보단 얹어져 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 경도는 2번이었습니다. 앰프리오스와 리튬 배터리의 분리막은 살짝 투명한 데 비해 불투명하다는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질감에서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고 두께도 거의 비슷한 모습.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각 배터리에서 분리막 샘플을 채취해준 뒤 온도를 높여가며 확인해봐도 100도씨가 넘어가면서 조금씩 변형되는 모습은 큰 차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는 밀착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주었을 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정 온도 이상 높아졌을 때 형태를 유지하지 못한 채 쪼그라드는 분리막과는 다르게 리튬과 앰프리오스 배터리 분리막은 밀착된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녹아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 터뜨려 본 사람으로서 예상할 수 있는 건 이건 단락으로 인한 열폭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다는 느낌. 어쩌면 지난번에 아이폰 배터리를 뚫어버렸을 때 더 큰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도 분리막이 쪼그라들지 않고 버텨주어 추가 단락을 막아주었기 때문인 것 같다는 느낌이었는데요. 저는 배터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째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로 부분을 확인해보면 배터리 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온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지만 내구성이나 열 관리를 위한 추가 처리는 없어 보이고 내부 온도가 90도 이상으로 관측되었다는 점과 100도씨 부근에서 분리막이 녹기 시작했다는 걸 고려한다면
회로 열 관리를 위한 처리가 제품 안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는 느낌. 불을 붙여봤을 때 난연 소재는 맞아 보이지만 조금만 더 잘 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다면 더욱 안전한 제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 지금까지 보조 배터리를 리뷰하며 알아보던 부분 중 배터리 고정과 스펀지형 양면 테이프, 회로 부분의 열 관리 대책은 결국 배터리의 분리막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 보조 배터리 폭발 사고는 제품의 만듦새도 중요하지만 어떤 배터리를 사용했는지 역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분리막에 손상 가지 않는 내부 온도 관리와 품질 좋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는 데 크게 도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은 대한민국 보조 배터리 브랜드 발전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호기심 해결하다가 손가락 2개 날려먹은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